일본 경제가 유가 급등과 엔화 약세라는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엔저 현상은 달러 상승이라는 요인에 더해 일본 매도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는 좋았을 때도 나빴을 때도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왔지만 드디어 그 시대도 끝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가 오를 만한 재료는 갖춰져 있습니다. 국제유가 선물 가격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1년 전 40달러 안팎이던 것이 이미 80달러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00달러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C19 종식 이후 경기 회복 기대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 탓이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C19가 종식된 사회는 탈탄소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석유의 수요는 소멸 또는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만약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가 실현될 경우 10년 후 석유 수요는 10%, 20년 후에는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로서는 사라져가는 자산인 유전에 적극 투자해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점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유국들에게는 현재 유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격을 높게 유도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요가 폭증한 것 때문이어서 석유 이외의 자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비 상승과 C19 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공급망의 혼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하면 선진국들은 리먼 사태 이후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뿌려진 돈을 회수하는, 즉 금융정책의 정상화는 지금부터이므로 금융면에서도 물가가 오르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1970년대에 발생했던 오일 쇼크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경제 성장 속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전체를 바라보면 신흥국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에너지나 자재, 식량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충분한 공급 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를 만한 재료는 충분히 갖춰져 있었으므로 C19 위기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표면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국은 나름대로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과 같은 소비 대국에서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 물가가 오른 만큼 기업은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되고 국내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 대국도 일본과 비교하면 영향은 적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재나 부재를 수입해 제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가공무역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많아 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같은 가공무역이라고 해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원 가격 급등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경우 가격이 주요 경쟁력이기 때문에 원자재비가 급등했다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교역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수입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일본이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0년대에는 일본 기업들이 원자재비 상승분을 어떻게든 제품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실적을 유지했지만 지금의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서는 해외 물가 상승 타이밍에 맞춰 엔화 약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약 10조엔, 전자기기류 약 12조엔, 의류 등에서 약 3조엔, 의약품 약 3조엔, 식품류에서 약 7조엔 등 모두 연간 약 70조엔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원자재나 부품의 일정 비율은 최종 제품으로 재수출되므로 교역 이득으로 이어지지만 나머지는 일본 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일본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임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많은 식품 가격은 올라버렸고 아파트와 주택 가격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다시 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10엔 안팎에서 안정됐던 달러엔 환율은 현재 114엔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일본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은 이미 197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엔저를 좋은 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 수출 산업의 실적이 확대되고 자국 내에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그 흐름은 성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수출 산업이 부활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금액 기준 수출이 늘었을 뿐 수량 기준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외관상 효과일 뿐 비즈니스 실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수출 산업 경쟁력으로 경제를 돌리는 구조가 아니라 자국 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돌리는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 소비는 장기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외 물가가 오르거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일본이 해외 물가 상승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환율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아서 그나마 버텼지만 여기서 명목상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일본의 실질 실효 환율은 이미 1970년대 수준까지 하락했고 체감 환율은 1달러당 200엔 시대에 가까워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다시 명목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은 점점 1달러당 360엔이었던 고정 환율제 시대에 근접하게 됩니다. 현재 달러엔 환율이 114엔대에서 머물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115엔을 돌파하게 되면 엔화 가치는 120엔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엔 환율이 1달러당 120엔대에서 머물게 될 경우 엔고와 디플레이션, 극단적인 저금리를 대전제로 한 일본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120엔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집니다. 제로금리가 종료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정부의 거액의 이자 지급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일본은행도 잠재적인 손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시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가지 손실은 표면화되진 않지만 액면가를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국채에 대해서는 상환 시의 손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은행의 자기 자본은 훼손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의 국민 부담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일본은 공적 연금 등의 제도 유지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도 극단적인 저금리가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단번에 얼어붙어 버릴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전제 조건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일본은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고 엔화 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현실 도피한 결과는 금리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좋았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